안녕하세요. 자, 시골에 있는 땅을 빌려서 그 땅에 과일나무를 심고 농가도 지어서 약 20년 정도 과수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 주인이 그 농가를 철거하고 과일나무도 뽑아가든지 다른 곳에 옮겨 심고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제643조에서는 이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를 준용해서 이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이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즉 끝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 임차인은 그 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임대인이 그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즉 갱신을 거절한 때에는 그 토지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땅 주인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주든가 아니면은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을 매수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이 과일나무라든가 정원수, 기타 나무를 심거나, 이것을 이제 수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염전을 만들거나 목축 시설을 갖추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하다가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즉 만료했을 때 그 건물이나 나무, 수목이죠. 그 다음에 염전, 목축 시설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반환하도록 한다면은 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임차인이 땅 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때 그 땅 주인이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즉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 임차인이 땅 주인을 상대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 자란 나무를 뽑아 버린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땅 주인에게 그 지상물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도록 해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이 어떤 경우에 그 지상물을 매수해 달라고 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1번,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아니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일 것을 요합니다. 그 이외의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하였어야 됩니다.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계약갱신 청구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민법 제635조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땅 주인인 임대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통지를 해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토지 임대차 기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하는 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참고로 그 우리 민법 제641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당시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지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정원수, 과일나무, 기타 수목, 그 다음에 염전시설, 그리고 목축시설 등을 말하는데 반드시 임차인 자신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임차인이 양수했어도 무방하고 또 시설 신축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상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또한 땅 주인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당시에 그 토지에 지상물이 현존한 상태에서 그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토지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갱신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상물 매입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자, 다만 임대인이 먼저 땅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미리 계약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방법입니다. 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 청구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즉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하는 청구 자체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 토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 행사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는 이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이고 그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에 그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이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매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권자는 그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어요. 자, 따라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에 땅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땅 주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621조에 의해서 임대인의 협력하에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된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 땅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땅 주인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법 제622조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한 때는, 자, 지상 건물의 소유권자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에 땅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땅 주인을 상대로 지상물인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농지법 제26조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중에서 농지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대차의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농지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농지라는 것은 이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지목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과수원인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지만요. 그 지목조화를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한편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면, 즉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지상물에 대한 매수 가액입니다. 자, 지상물에 대한 매수 가액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상당한 가액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액에 다툼이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되겠죠.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 청구권의 행사 당시, 즉 매매 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건물이 현재 하는 대로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자, 더 나아가서 이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과일나무, 정원수, 기타 수목인 경우에도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한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물의 시가는 매수 청구 당시, 자, 매수 청구 당시입니다. 매매계약 성립한 당시죠.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과일나무가 더 성장해서 그 가치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매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상의 건물 매수 청구권에 있어서도요, 이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 토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이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신축 건물의 시가가 매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효과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그 즉시 해당 목적물에 관해서 상당한 가격을 매매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 결과
임대인의 지상물 매수 대금의 지급과 임차인의 지상물 인도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지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상물 매수 대금의 지급과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됩니다. 즉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임대인이 지상물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인도 및 지상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고받자는 얘기죠. 자, 다만 이 지상물 인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그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인 임대료 상당액은 그 토지 임차인이 부당 이득으로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이 토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응해서 임차인이 그 항변으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지상물의 철거 대신 임대인의 그 지상물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으로 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의 인도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그 강행 규정성의 여부 문제입니다.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입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당초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건물 등 지상물을 포기하거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해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유효로 될 여지는 있고요.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계약갱신 청구 및 건물 매수 청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한 권리 행사의 그 지상물 매입 청구권에 대한 행사의 포기 특약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